이해가 먼저고 암기가 나중일까요? 아니면 암기가 먼저고 이해가 나중일까요? 다시.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해야 학습 효과가 높을까요?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학습 효과가 높을까요? 대답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죠? 사람도 종달새형 인간이 있고요. 올빼미형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부 외국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저쪽 미국에서는 그 도입한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종달새형은요,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 점심때 퇴근해요. 그 다음에 올빼미형은요,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해요. 말을 거꾸로 했나?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있어요. 외국계 기업. 사람도 이게 이 체질, 체형이 다 다르듯이 의사결정, 문제풀이 능력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깍지를 껴보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데 오른쪽 엄지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면은 감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래요. 모든 걸 감성적으로 반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봐도요. 슬픈 영화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을 팡팡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성적으로 보느냐 감정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이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 팔짱을 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거래요. 심리학자들 얘기가 하면. 그래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래요. 이성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올라가면서 오른손이 팔짱을 꼈을 때 위로 올라오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래요. 근데 너무 합리적이면요. 물이 밝으면 고기가 못 살듯이 세상 살기가 팍팍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손이 팔짱 꼈을 때 위로 올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서울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수기를 봤는데 너무나 수학이 어려워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수학 수험서의 해설을 암기해버렸대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암기를 해버렸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먼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이해하면 뭐 암기할 필요가 있느냐. 원리를 아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감성을 중시하는 사람과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듯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접근하는 방법도 암기를 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방법이 나한테는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으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치르는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절대평가라면요. 즉 일정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합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70점만 맞을 수 있는 강의를 하면 돼요. 왜? 그러면 합격하니까. 근데 저는 70점맞게 하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만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저건 나한테 안 맞아. 안 맞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스킵하세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안 나올 수 있거든. 그걸로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수험생활의 하나의 요령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100% 내 걸로 만들 거야. 욕심입니다. 그 욕심 버리지 마세요.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하고는 안 맞아 하면 포기해버리세요. 이거 안 나올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세요. 그래야 덜 스트레스 받고 다른 문제를 더 열심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에게 만점자만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도 강의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95점으로도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점 아니더라도 95점으로 합격하면 5.5 포기하란 말이에요. 5점. 그 5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셨죠? 문제 갈게요. 16번으로 가야 됩니다. 16번 문제. 사회 이동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진술로 오른 사회 이동이네요. 빈민 집안 출신의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상승 이동이죠? 상승 이동. 그러니까 빈민 집안이라고 했으니까 세대 간 이동이면서 세대 내 이동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 이동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그럼 이건 구조적 이동인데, 실직자가 됐으니까 하강 이동으로 봐야겠죠. 탄광산업 노동자가 실직자 됐다. 그 다음에 구매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영업 부장. 이거 수평 이동이죠. 수평 이동.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이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모두 일자를 잃었다. 니자가 빠졌네.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가 부도나서 일자리 잃은 것이니까 이것도 하강 이동으로 봐야죠. 자,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세대 간 이동의 사례로는 가밖에 없죠. 세대 간 이동이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비교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번에 빈민 집안 출신 했으니까 부모도 빈민, 나도 빈민인데 유명한 가수 되었으니까 이건 세대 간 이동이면서 세대 내 이동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 간 이동 안에는 세대 내 이동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1번 틀렸어요. 가만 해당이 되고요. 2번. 세대 내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가는 맞고 다는 아니죠. 다는 수평 이동이죠. 그 다음에 3번. 나와 라는 구조적 이동의 사례. 나는 구조적 이동이지만 다는 구조적 이동은 아니죠. 이건 회사가 부도난 것이지 사회 구조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 이동은 아니에요. 개인적 이동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3번도 라 때문에 틀렸고요. 4번. 가에서 라 모두 세대 내 이동에 포함된다고 당연한 얘기죠. 전부 세대 내 이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세대 내 이동이 아닌 건 거의 없잖아요. 4번이 정답입니다. 17번 문제.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다음 글의 관점. 기농론, 갈등론 이런 문제 같으네. 근대 이전에는 특수계층의 자녀들에게만 교육기회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기회 제공에 있어서 평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시되었다. 의무교육은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처럼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이 가능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 이동이 가능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국어시험 문제 같으네. 실질적 평등이 실현돼야 된다. 실질적 평등하고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회균등이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아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오히려 실질적 평등보다는 형식적 평등이에요. 기회균등은 그 자체가 형식적 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말이 안 되고 교육 수준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다. 그래서 사회 이동이 가능해진다. 연결이 되네요. 2번을 정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건 갈등론자 입장인데 지금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똑같이 주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건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교육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교육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건 기능론자의 주장과 일치한다고요. 그래서 3번과는 거리가 멀죠. 3번은 갈등론자의 주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의 성취도 차이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면 기능론인데 불가피한 건 아니다 했으니까 이건 갈등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만 제시글과 연결이 되고 기능론자의 주장입니다. 18번 문제. 사회 변동에 대한 이론인데요. 사회 변동에 대한 이론하면 뭐가 있을까요? 근대화론, 종속이론,
그 전에는 이제 근대화 이론의 기초가 되는 게 진화론적 관점. 그 다음에 이와 대응되는 게 순환론적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여튼 따져봅시다. 가번. 사회는 그 자체로 발전하며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발전은 그 자체의 본성이며 독자적인 과정이다. 여러분, 발전이라는 용어는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전의 의미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진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요, 그 사회의 본성이 발전이래. 그러니까 사회는 진보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화론이죠. 진화론적 관점에 바탕을 둔 근대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서구화, 서구적 관점, 서구화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4번. 사회는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는 엘리트 집단과 역량 꾀로 통치하는 엘리트 집단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과 몰락을 반복하며 변화한다. 집권과 몰락. 순환론이네요. 순환론. 그러니까 가번과 나번은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사회 변동의 방향이죠. 가번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 나번은 일정한 방향이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다번. 사회 발전은 국제적 힘의 관계 및 세계 체제와 연관된다. 개발도상국 저발전 원인은 국내적인 것보다 선진국과의 관계에 기인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종속이론이고, 종속이론은 근대화론에 대항하여 등장한 80년대 중남미에서의 반미 운동이 바로 종속이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화는 종속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대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근대화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서구화된 시각이기 때문에, 서구화된 관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통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전통은 무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게 전통을 존중하면서 서구화를 추구하는 신근대화론이 등장해요. 근데 아직 신근대화론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18번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가는 후진적인 사회가 선진적인 사회로 발전한다고 본다. 맞죠? 진화론적 관점. 하나로 정해진 방향, 즉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번에 나는 바로 순환론이니까 하나의 방향은 아니죠. 진보와 퇴보의 방향, 두 방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양상을 반복하면서 지금 진보와 퇴보, 변동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것도 맞잖아요. 순환론으로 맞고. 3번에 다는 종속이론이었죠. 주변 구간의 강한 연계성으로 인한 제3세계의 저발전을 강조한다. 아니죠. 주변부의 강한 연계성이 아니라 중심부의 주변구 국가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착취. 중심국가, 미국이 주변국가, 즉 중남미 국가를 착취하기 때문에 이 주변국가의 발전이 멈추는 건 아니고 저발전 단계라는 거죠. 미발전 단계가 아니라 저발전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3번이 틀렸네요. 주변국 간의 강한 연대성.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다와 달리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여러분, 운명론, 숙명론으로 하는 게 바로 순환론이라고 공부했죠? 이게 왜 순환론이 숙명적일까요? 진보, 퇴보 하다가 아예 국가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소멸되는 것은 이건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숙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순환론적 관점을 숙명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됐었어요. 19번으로 옵니다. 그림은 갑국, 을국의 빈곤층 대상 공공부조 제도의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갑국을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시혜적 복지죠. 여러분, 우리가 공공부조에서 시혜적 복지와 비교되는 게 뭐였어요? 생산적 복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그래프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 이게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잖아요. 정부의 지원금이 이를테면 여기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정부에서 10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 50만 원 벌었어요. 그럼 50만 원 주는 거야. 그럼 뭐가 일치하죠? 이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하네요. 그러죠? 100만 원 벌었어? 하나도 안 도와줘? 나 100만 원이야. 80만 원 벌었더니 20만 원 도와주네? 80만 원이야. 아, 100만 원이야. 80만 원 벌었더니 20만 원 도와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책의 목표는 이 가구에 뭘 일정하게 하자? 총소득을 일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일 안 해도 100만 원. 일해도 100만 원인데 뭐 힘들게 일하냐 이거죠. 이게 이제 시혜적 복지 문제점이죠. 의타심이 생기고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요거죠. 우리나라 이게 3단계죠. 이게 3단계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안 벌어? 안 도와줘. 일할 수 있는데도 일 안 해? 그럼 안 도와줘. 20만 원 벌었어? 그래프 좀 이상하네. 20만 원 도와줄게. 이런 식이에요. 80만 원 벌었어? 80만 원 도와줄게. 100만 원 벌었어? 아, 100만 원 벌었으면 80만 원까지 안 되고 이제 한 50만 원 도와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 이상 벌면 이제 이때부터는 세금으로 걷어가야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산적 복지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시혜적 복지고 이게 생산적 복지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도입돼 있어요.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 시혜적 복지냐 생산적 복지냐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중에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서비스제도 중에 어느 제도가 관계가 있죠? 네, 공공부조제도가 관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국을 보니까 을국은요 가구소득이 N일 때까지만 N을 도와주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득이 N이야. 그래? 그러면 N만큼 줄게. N을 넘어섰어. 이때부터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N까지 벌을 때까지는 일하려고 하겠죠. N까지 안 벌어도 N 주잖아. 하나도 일 안 해도 N 주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N 벌으니까 N까지 더 주니까 소득이 더블로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근데 N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도 안 주네. 그럼 더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죠? 자, 그러면 1번 갑국의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 후 수혜 가구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잖아. 정답 1번이네요. 자, 이번에는 왜 틀렸는가 확인. 을국의 경우 빈곤층 가구의 소득과 정부 지원금은 비례한다. 땡.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N까지, 소득이 N까지만 N만큼 지불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을국과 달리 갑국의 제도에서는 빈곤층이 아닌 가구 중 소득을 줄이려는 가구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소득을 줄이려고 하겠지. 을국도 N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못 받으니까 그냥 N만큼만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3번은 달리 때문에 틀렸고 4번 수혜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 대비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갑국은 낮아지고 갑국은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높아지는 거잖아. 아, 잠깐만. 수혜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 대비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라고? 낮아지고. 맞네. 이거 맞고. 을국은 일정하다. 아, 을국 틀렸네. 을국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N까지는 0에서 N까지는 계속 N만큼 주는 거니까. 그러죠? 근데 N을 넘어서면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일정하다라고 보기 어렵지. 그러니까 4번은 뒷부분에서 틀렸어요. 자, 20번 문제.
표는 각국의 세대간 계층 등 현황이다. 옳지 않은 것. 단 A, B, C는 각각 상중, 하중이 하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은 1대1이고 자녀 세대의 상층은 20%이고 중층과 하층의 비율은 같다. 그리고 A, B, C가 이게 상중한데 뭐가 상이고 뭐가 중인가 이거 판단해야 되고 이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도구를 그리라고 그랬죠. 어떤 도구? 표, 도구. 자, 이 도구를 빈칸에다 그려놓고 문제 풀어야 돼요. 부모, 자녀. 저는 칠판이니까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상, 중, 하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게 뭐야? 대각선이 이게 다 100으로 계산이 될 텐데 이게 계층 세습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게 부모 세대고 자녀 세대니까 이게 상승이동 3개와 하강이동 3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힌트가 거기 다 나와 있다고. 문제 중에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자, 먼저 A, B, C는 각각의 상중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따 이거 A, B, C 상중하 따지기로 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은 1대1이고 자녀 1대1로서 자녀 세대의 상층은 20이래요. 자녀 세대 상층이 얼마라고요? 20이고 그 다음에 중과 하층은 비율이 같대요. 그러면 40씩이겠지. 그러죠? 일단 이게 힌트로 나온 거라고. 문제 중에. 자, 그 다음에 A 계층이 상중하일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상승이동 얼마라고 돼 있어요. 부모 세대 계층 이게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가 A야. 그러니까 부모 세대 A, B, C. 이게 지금 A, B, C가 상중한데 아직 몰라요. 이걸 우리 판단해야 돼. 근데 A만 놓고 보자고. 부모 세대 상승 이동, 부모 세대에서 상승 이동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0.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비해서 상승 이동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하강은 0이야. 자,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어요. 부모 세대보다 하강 이동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지야. 나도 거지야. 그럼 하강 이동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 A는 뭐예요? 하층이에요. 그럼 상승 이동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 상승 이동이 없어. 왜? 아버지가 재벌이고 나도 재벌이야. 그럼 상승 이동 없는 거지. 그럼 상승 이동이 0으로 되는 어디 있어요? B네. B는 상승 이동이 없어요. 상승 이동 없다는 얘기는 상이라는 거. 이거 암기해버리세요. 이해가 안 돼서는. 자, 다시. 하강 이동,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하강 이동이 없다면 그 계층은 하류층이에요. 상승 이동이 없다면 그 계층은 상류층이에요. 그러면 중산층은 어때요? 중산층은 상승 이동도 있고 하류 이동. 봐요. 부모가 상류층일 때 하강 이동만 있죠. 상승 이동 있어요, 없어요? 상승 이동 없잖아. 그러니까 B가 바로 상류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하류층일 때 하강 이동이 없죠. 부모가 하강일 때 하강 이동 어디 있어? 상승 이동만 있고 하강 이동 없잖아. 이게 A야. 그럼 이제 C가 중산층이겠지. 그럼 거기 봐봐. B가 아니라 C지. C를 보면 상승 이동이 5, 하강 이동이 5, 일치 20.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메꿔보자고. 그 다음에 B 봐봐. B 상승 이동 0. 그 다음에 하강 이동 5. 일치가 5지. B 지금 B 보여줘? B 상승 이동 상류층이니까 B는 상승 이동 없고 하강 이동이 5. 하강 이동이 5인데 이게 두 개가 오라는 얘기네. 일치하는 경우가 B가 5죠. B가 5잖아. 그럼 이제 대충 맞춰보자고. 이게 20이 돼야 되니까 10이 와야지. 이제부터는 이제 퍼즐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 40이니까 이 두 개 합쳐서 40이어야 되죠. 아직 모르겠고. 그 다음에 걔가 그 아래에 있지. 부모 세대 계층 간, 부모 세대 계층. B가 얼마예요? 전부 토탈? B 10. C가 얼마예요? C 30. A가 얼마예요? 토탈? 60. 자, 그럼 이제 가로세로 메꿀 수가 있겠죠? 여기 끝났고. 여기서 이제 안 했구나. A. 상승이동이 A가 30이죠? 30인데 여기 10이 나왔으니까 여기 2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치하는 게 A가 30. 그래서 60이 되는 거예요. 맞고. 그럼 여기 끝났고. 그럼 여기 0이네. 0이네. 왜? 여기 40에 든 20이 나왔으니까 0이잖아. 그럼 여기 10이니까 5 이렇게 되네. 이 도구가 만들어져야 이 문제 풀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막 변형시켜서 줄 거란 말이에요. 출제자가. 그러면 이 도구를 옆에다 딱 걸어놓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최소한 1분 30초 걸립니다. 1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1분 안에 푸는 문제부터 쭉 풀어놓고 이 문제가 앞에 있더라도 뒤로 미루세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부터, 빨리 푸는 문제부터 다 풀어놓고 나중에 풀어도 돼. 이 문제 풀려고 막 하다가 시간 낭비하면 다른 문제도 피해를 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아는 문제부터 빨리 풀라고. 그러면 시간이 매우 전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다시 와서 1번 맞나요? 상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간 이동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상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간 이동한 사람 하나도 없네. 1번 맞고 2번 틀린 거 골라야 돼요.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상승 이동이 많다. 하강 이동이 맞나요? 하강 이동은 10, 상승 이동은 35야. 맞나요? 상승 이동한 경우가 더 많다. 맞네. 상승 이동이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3번 계층 지위의 대물림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중층이다. 가장 낮은 계층 중층이에요? 대물림이 가장 낮은 건 상층이에요. 전체 5%잖아요. 그러면 계층 세습이 얼마예요? 토탈? 55죠? 그러면 사회 이동은 45라는 얘기야. 그러죠? 사회 이동은 45야. 근데 이 중에 상승 이동은 35야. 그럼 하강 이동은 10이겠지. 10이겠지.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요것도 자동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사회 이동이 활발한 사회다 아니다. 아니잖아. 세습이 50%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이동이 활발한 사회는 아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만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맞나? 4번 안 했구나. 자녀 세대 상층에서 부모 세대가 하층인 사람이 가장 많다. 상층에서 부모 세대 하층인 사람이 가장 많다. 맞잖아. 5, 10. 10이 가장 많잖아요. 됐죠? 자, 이런 전형적인 문제는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문제 쉽게 풉니다. 그리고 오히려 점수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분히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회로 갑니다. 빈칸 A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A는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책임의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아하, 일반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특수 불법 행위겠네. 우리는 특수 불법 행위 5가지 공부한 바가 있고 원칙은 과실책임이고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책임주의를 우리 법에서는 채택하고 있지만 그 상대적 무과실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자, 아래 그림은 A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자,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예 하면 이게 특수불법행위죠. 아니요 하면 일반 불법행위겠지. 그럼 일반 불법행위로 가서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가? 예 하면 무과실 책임주의. 아니요 하면 과실 책임주의. 그러니까
나번하고 다번은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이고요. 가번이 특수 불법행위에 의한 행위에 대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인데 가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특수 불법행위. 그 다음에 나가 무과실책임주의. 다가 과실책임주의. 이렇게 되네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1번.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의 감독자 책임은 감독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한 것이. 지금 A의 특성을 물었네요.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요? 저기 A는 민법상 일반적 불법에 달리 이 A 자체가 바로 특수불법 행위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1번은 맞아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니까 특수불법 행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고. 2번. 사용자 책임에서 피해자는 피용자인 즉 그 고용인이죠. 피용자인 불법 행위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공부했던가요?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적인 것이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피용자한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하는 것보다는 사장님이 돈이 많으니까 사장님한테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공동불법 행위도 마찬가지죠. 공동불법 행위도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공동으로 네 사람이 집단 폭행을 했다면 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요.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돈 많은 딱 찍어가지고 네가 손해배상해! 이렇게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한 사람 찍습니다. 그게 빨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돈 다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거두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자 배달부한테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새끼 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먼저 그 피용자 그 배달원에게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 틀렸어요. 정답이고요. 3번 다 맞을 테니까 공부거리로 확인.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제된다. 이게 뭐예요?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이거 입증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징적인 조항이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4번.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먼저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 다음에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점유자가 상대적 무과실 책임을 입증해요. 그러면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소유자는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2번 문제. 그림은 어떤 나라의 정치부나 유형이 A에서 B로 변화했음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변화에 따른 B 유형의 일반적인 현상. 보니까 인식 정도도 낮은 것에서 높아졌고 요구와 지지의 표출 정도도 높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향리형에서 참여형으로 바뀐 거죠. 가장 안 좋은 것이 향리형이잖아요. 의식도 없고 행동도 안 해.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 그런 이제 오늘날 민주시민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던 바와 같이 생각한 것,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행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향리형에서 참여형으로 올라간 현상의 사례를 찾으래요. 몇 번 같아요? 네, 4번밖에 없죠? 이런 건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래요. 유럽연합은 이란과 핵 문제를 재협상했고 올림픽위원회 IOC는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를 결정해서 발표했고 국제사면위원회 인권 탄압 실상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작성했대요. 이거 이거 국제기구에 관한 시험 문제죠? 아까 우리 했던 거니까 응용해보자고요. 유럽연합은 어때요? EU. 하나씩 해볼까? EU는 국가 간이죠. 또는 정부 간. 그 다음에 지역적이죠. 그리고 포괄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IOC.
이건 비정부구죠. 비정부. 세계적이죠. 체육만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비정부죠. 세계적이죠. 제한적이죠. 이거 우리 구분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1번 맞나? 기역은 유럽연합, 정부 간, 그 다음에 니은디귿은 비정부. 맞네. 1번 맞고. 2번 기역에 비해 니은디귿은 제한적. 기역에 비해 니은디귿은 제한적. 맞고. 3번 기역과 달리 디귿의 활동은 주권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땡.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국제 기구로서 행위 주체죠. 국제사회 행위 주체니까 영향을 줍니다.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 니은 디귿에 비해 기역은 유럽연합 참여 대상의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요? 맞잖아. 기역은 이유잖아. 이유. 지리적 범위가 제한적이다. 맞잖아. 근데 니은 디귿은 어때요? 이건 세계적이니까 달리 제한적이다. 맞잖아요. 4번으로 갑니다. 이 4번과 같은 문제가 이제 학력고사형 문제죠. 그 나머지가 이제 수능 문제인데, 수능식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은요, 수능 문제에다가 간간히 학력고사식 문제가 결합되더라고요. 특히나 지방직에서는요. 특히나 지방직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더 쉬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건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풀다 보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 4번 단답형이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값은 범죄 피해로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자 을은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값의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된대. 이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배상명령제도입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그게 형사보상제도고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형사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경우.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형사재판 중에 단독분은 안 되고요. 합의부에 해당하는 경우만 형사 피고인이 신청해야 돼요. 형사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이것도 아까 문제 풀었던 청구권 중에 가장 나중에 등장한 것이죠. 5번 문제. 다음 주장이 지닌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 정치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이스턴 교수, 데이비드 이스턴이 주장한 얘기죠. 이를 위해서 이제 정치 시스템이 나오죠. 투입, 산출의 그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사회 집단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활동에 대한 문제점이네요. 그러죠? 그 문제점으로 적절한 게 뭘까? 이 넷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국어 문제 같아. 양면성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와 일반 집단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왜요? 이 둘 다 모두 집단현상설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둘 다 집단현상설이기 때문에 집단현상설의 문제점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밖에 없고 6번으로 바로 갈게요. 다음 같은 정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저지래요. 통치 권력의 조직과 기능적 분산에 의해서만 존엄한 인간의 가치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기능적 분산에 의해서만,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면보다 통치 권력의 전제성을 배제하고, 여기서 통치 권력의 전제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제 군주 정치라는 말이 있죠. 독재 정치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달라요? 전제도 독재 정치인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정치, 전제 셋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13세, 14세, 15세, 16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전제 군주 정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재 정치인데 세습하는 거야.
북한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겠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즘 김정은이 보여요? 안 보여? 유튜브 보면 막 별놈들이 다 있어. 김정일이 안 보인다,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짜 뉴스 같고. 자, 그래서 6번의 정치 원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포인트, 통치 권력의 전제성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독재를, 세습적인 독재를 없애고 이 말이에요. 세습적인 독재를 없애고 권력의 남용 및 자의적인 행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의도를 더 중시한다. 이거 전부 뭐와 관계 있어요? 권력 분립과 관계가 있네. 그렇죠? 권력을 누가 한 사람이 다 가져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치 원리에 대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입헌주의적 헌법 질서를 구현하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되지 독재적인 전제적인 세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아, 그래야만이 이런 인간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고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권력 분립에 해당되니까.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엄격히 구현된다. 땡. 권력 분립은 대통령제가 더 엄격하게 실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형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의 구분 기준이 뭐예요? 뭘 가지고 대통령제다 의원내각제다 구분하죠?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예요.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사법부는 엄격히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권력이 엄격히 나눠지면 그게 대통령제고 서로 권력이 융합되면 그게 의원내각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에 충실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지치네. 한 30분도 좀 못 남았는데 5분만 쉴게요. 5분만.